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에 26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더위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도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틀 전 서울 신림동에서 지갑이 없어져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수원과 대구에선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인 여성이 우크라이나 단체에 7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러시아에서 반역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잔인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79주년 광복절 기념식 결국 반쪽이 났습니다. 정부 경축식과 광복회 기념식이 따로 열렸습니다. 정부는 특정 단체가 불참했다고 해서 행사의 의미가 훼손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고 광복회는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경축식에 광복회는 없었습니다. 1965년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야당도 불참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역사 논란에 결국 반쪽 광복절이 돼버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을 의식한 듯 경축사에서 임시정부를 언급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5km 떨어진 곳에선 또 다른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광복회가 백범 기념관에서 연 행사엔 독립운동가 후손과 야권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곡된 역사관이 버젓이 활개치며 역사를 허투루 재단하는 인사들이 역사를 다루고 교육하는 자리 정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논하는 역사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야권도 역대 최악의 반민족 정권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일본과 친일 뉴라이트에게 넘기려는 모든 음모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순국 선열에게 사죄하십시오. 독립기념관에선 신임관장이 불참한 가운데 천안시가 단독으로 기념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분열을 꾀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군의 정신교육 교재가 새로 개정돼서 다시 발간됐습니다. 우리 땅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번엔 지금까지 기록돼 있던 홍범도, 김좌진 등 독립 영웅들의 이름이 국군의 역사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새로 개정된 군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입니다. 국군의 역사를 설명하며 독립군과 광복군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경우 5년 전 교재에선 일본군과 수십 차례 전투를 벌여 친일파 세력을 응징하는 등 큰 활약을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만들어진 교재에도 홍범도 장군이 대승을 거둔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빠진 겁니다. 마찬가지로 5년 전 교재에선 광복군 창설에 김구 선생이 주요한 역할을 한 걸 언급하지만 이번 교재에선 비슷한 대목에서 김구 선생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름이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등 광복군과 독립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토대임을 명확하게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불거진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 한산대첩을 이야기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념의 잣대로 독립운동을 갈라치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훼하고 훼손하려는 군 정신전력 교재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우리나라 지도에서 독도를 빠뜨린 게 문제가 돼 전량 회수된 지 7개월 만에 수정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독립운동가 이름 누락으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대구와 경기 수원에 있는 카센터에서 밤사이 큰 불이 났습니다. 이틀 전 서울 신림동에선 흉기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린 일이 발단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어제 저녁 8시 45분쯤 대구 노변동의 한 아파트 단지 옆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면적 120제곱미터의 건물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관련 CCTV를 확보한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장안구에서도 어제 저녁 8시쯤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정비소 안에 사람과 차량이 없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약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은 불이 야외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신림동의 한 노래방 건물에서 중국인 A씨가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전날 자신의 지갑이 없어져 B씨와 다퉜고 B씨를 다시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올해 초 러시아에서 미국인 여성이 반역죄 혐의로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 우크라이나 지원단체에 $52, 우리 돈 7만 원을 기부한 혐의였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이 여성의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잔인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털모자를 눈까지 뒤집어 쓴 여성에게 수갑이 채워집니다. 미국 LA에 사는 크세니아 카렐리나 씨로 미국과 러시아 이중 국적자입니다. 지난 1월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를 찾았던 카렐리나는 반역 혐의로 체포됐고 러시아 법원은 현지 시간 15일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В редак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12 ноября 2012 года номер 190 ФЗ и назначено наказание в лишении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12 лет с отбыванием в исправительной колонии общего режима со штрафом в размере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и с ограничением свободы на срок 1 год 6 месяцев. 러시아 당국은 카렐리나가 우크라이나 군의 무기 구매 자금을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카렐리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라좀이라는 우크라이나 지원단체에 $51 80센트, 우리 돈 7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카렐리나 측은 반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Она признавала вину в части того, что она перевела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однако не признавала свой умысел, прямой умысел,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перевод денежных средств именно на те организации, куда они, скорее всего, поступили. 백악관도 러시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앙심에 찬 잔인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기부한 것을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카렐리나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해리스와 한 목소리로 바이든 정부의 성과를 강조했는데 마치 지금도 후보인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쓰레기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나란히 단상에 오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교체된 이후 공개석상에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직에서 물러난 뒤 약 한 달 만에 이곳 메릴랜드에서 처음으로 지원 연설에 나섰습니다. 최근 해리스의 상승세를 반영한 듯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을 소개하며 뜨거운 호응을 유도했습니다. And today we take the next step. Thank you, Joe. Forward in our fight. 첫 지원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Folks, I have an incredible partner. The progress we've made, she's going to make one hell of a president.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이 후보인 것처럼
거친 표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The guy we're running against, what's his name? Donald Dump or Donald whatever. 바이든 대통령이 첫 지원 유세에 나서면서 사실상 원팀이 확고해진 해리스는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경제 정책을 발표합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은 돈 지급과 관련된 선고를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일부 주에서 다음 달부터 조기 투표를 실시하는 만큼 판결이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변종 엠폭스 감염 사례가 북유럽 스웨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스톡홀름에서 엠폭스 바이러스의 변종 하위 계통 1B 감염자가 발생했다면서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 발견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는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는 동안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변종 엠폭스는 2년 전 유행했던 엠폭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걸로 알려졌는데 유럽 내 확산 우려가 커질 전망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앞에 중국인이 나타났습니다. 신사 참배를 하는 일본인들과 말다툼도 벌였는데요. 한 중국인이 작은 스피커를 들고 야스쿠니 신사 앞에 섰습니다. 다른 손에 든 종이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라, 난징 대학살을 인정하고 731 부대에 책임을 물어라 등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내용이 일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일본인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고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이 남성 너희들은 배짱이 없다 이렇게 소리쳤고 경찰이 다툼을 중재했는데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이 퍼진 뒤 일본에선 폐해를 끼치는 중국인이 나타났다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전범들이 합사된 곳으로 전쟁에 대한 사죄 없는 참배가 매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어제는 일본의 국방 책임자인 기하라 방위상 등 일본 강요들이 신사 참배에 나서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픈 역사를 가진 주변국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항의의 뜻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속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미드필더 비수마가 개막전에서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11일 비수마가 런던에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를 마친 뒤에 올린 영상입니다. 리무진 안에서 풍선을 들고 가스를 흡입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해피벌룬, 웃음가스 이렇게 불리는 이산화질소를 마신 건데 마시면 몸이 붕 뜬 것 같은 환각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부턴 영국에서 소지만 해도 불법입니다. 불법 가스를 흡입하는 영상을 직접 올린 셈인데요. 비수마는 사과했지만 다음 주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식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Yeah, he won't be available for Monday. We've suspended him for Monday's game, but beyond that, there's also some trust building that needs to happen between Biss and me and Biss and the group.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시즌을 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비상식적인 태도였다면서 크게 실망감을 느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지하철 역사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돼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독도의 날에 새로 조형물을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에 서울 지하철역 6곳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입니다. 하지만 광복절을 앞두고 2호선 잠실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광화문역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습니다. 독도 조형물 외에도 이태원 사고가 나고 나서 혼잡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역사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계속해서 철거한 게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태원역에 있던 독도 조형물은 철거되지 않는 등 의아한 대처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높아진 역사의식에 부응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철거한 독도 모형 대신 입체감을 살린 독도 조형물을 제작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벽면에 재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이 끝났지만 협회들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체육회에선 내부 감사를 벌였는데 한 직원이 법인카드를 훔쳐 소고기를 사 먹거나 다른 직원의 급여를 빼돌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팀을 꾸려 특정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내부에서 법인카드 횡령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감사 결과 대한체육회 직원 A씨가 선수촌 운영부의 법인카드를 훔쳐 소고기 등 약 60만 원어치를 사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문서를 위조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다른 부서에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꾸며내 140만 원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허위로 조작할 수 있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A씨는 또 사내 메일을 조작해 다른 직원의 급여 약 35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이 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팀은 이 밖에도 A씨가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일식집 등에서 공금 460만 원가량을 임의로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A씨를 해고하고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관리 책임자도 징계 조치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선 2년 전 자체 정기감사에서 용역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1년으로 계약한 선수식당 조리원을 20일 만에 해고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팀은 윗선에 대한 공식 보고 없이 무단으로 해고시켰다며 해고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아예 전기차의 출입을 막아버리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을 없애거나 지하에 주차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커지는 전기차 공포에 다음 달 초 정부는 전기차 안전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전기차 택시가 들어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려다 멈춰섭니다. 지금 이거 왜 못 들어가게 하지? 전기차는 들어갈 수 없다는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살아갖고 난리쳐갖고 한 건데 다들 보좀 많이 줘가지고 못 들게 뭐 차별하면 어떡하냐고. 내일처럼 불 안 나나 똑같이. 이 병원 최근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고 난 이유는 부두고 맞아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같은 일이 나면 환자들은 대피도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기차는 지상에만 이리저리 돌아가야 하는 외떨어진 주차장에 대도록 안내합니다. 다른 병원들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5개로 안내를 하신다고. 일단은 저희는 저희도 검토를 하는 중인데. 지하 충전시설 자체를 없애는 곳들도 있습니다. 제주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차단기에 전기차 출입 금지 안내를 붙였습니다. 충전기를 떼어낸 벽에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일부 공공기관들도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전기차 안전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기아의 김도영이 드디어 시즌 30번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홈런으로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 기록을 쓴 최연소 선수가 됐습니다. 그럼 40홈런 40도루도 가능할까요? 김도영의 생각 직접 들어보시죠.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잘 먹었는데요? 뻗어갑니다. 담장 끝까지 뻗습니다. 대기록의 마지막 포즈를 맞춥니다. 기다리던 김도영의 홈런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키움의 에이스 헤이수스를 상대로 비거리 130m 대형 홈런을 터뜨린 건데요. 시즌 30번째 홈런. 이 홈런으로 김도영은 역대 프로야구 최연소 30홈런 30도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또한 111경기 만에 대기록을 달성하며 2015년 에릭 테임즈의 최소 경기 30-30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뜻깊은 기록에 있어서 오늘 같은 날 쳐서 되게 행복하고 이제 조금 더 마음 편히 이제 경기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되게 야구 인생에 있어서 조금 기억에 더 남을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역사를 통틀어 역대 9번째 30-30 클럽에 가입하게 된 김도영. 2015년 이후 9년 만에 나온 역사적인 기록에
3일 연속 고척돔을 가득 채운 팬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김도영은 이미 지난 4월 프로야구 역대 최초 월간 10홈런 10도루 기록을 작성했고 올 시즌 리그에서 처음이자 생애 첫 20-20을 전반기 6월에 조기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지난달에는 4타석 만에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순서대로 치며 프로야구 최초 최소 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30-30을 넘어 남은 시즌 40-40에 대한 기대도 조심스레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김도영의 답은 어땠을까요? 진짜 전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달성을 하고 싶으시죠? 언젠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올해는 이제 올해 운은 다 썼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팀이 많이 이기는 데만 제가 신경을 쓰고 타석에 더 임하겠습니다. 프로 3년차 아기 호랑이에서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떠오른 김도영. 남은 경기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쓰며 날아오르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전국에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엔 어젯밤까지 26일째, 부산은 21일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이 경신될 예정인데 오늘도 찜통 더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 부산 33도 등 전국이 30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도 내립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